안녕하세요. 최일호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신약 이야기 책풀미에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최정민도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잘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는 얼굴 색깔만 봐도 티가 나요. 예, 잠을 많이 자가지고요. 네. 예, 얼굴 색깔이 좀 좋아졌죠. 네, 밝아졌습니다. 예, 머리도 깎으셨네요. 머리도 깎고요. 좀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네. 예, 좀 좋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깎았습니다. 예. 자, 월요일이니까 또 매주 월요일 S&P 500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과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 네. 그동안에 뭐 주가가 움직이는 게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큰 축에서 경기라든지 수급 그리고 유동성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을 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중의 심리까지 가미되는 건데 일단은 가장 큰 제일 중요한 산책하는 주인 이 주인의 펀더멘탈이 어떻는지를 매주 월요일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 밸류에이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밸류에이션만으로 보면은 17.5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S&P 500의 이익 추정치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주 연속 빠지다가 지난주에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주가는 1.5% 올랐고요. EPS는 0.04%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조금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빠지다가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굳이 5일 기준으로 한 거는 지난주에 하루가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의 그 주간 기준이라고 보다도 이제 일주지만은 거래일로 보면은 5일 기준으로 돼가지고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1.7%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4% 그리고 구글 마이너스 0.9%.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거죠?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1.5%. 대체로 빅테크들이 계속 좀 다른 그 전통주들에 비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3.2% 올랐고요. P&G 4.2%. 최근에 또 하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에너지주가 유가가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다른 섹터들 대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익 조정치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0.04%가 상향 조정이 되는 가운데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고 테슬라가 0.2% 정도 빠졌고 아마존이 1.5% 정도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YTD로 보면은 S&P 500이 15.5%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가 3.2% 정도 그 YTD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은 17.5배 거래되고 있고 PBR은 4.06배 그리고 ROE는 23.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도 크게 변화는 없고요. 구글이 17.1배 정도까지 좀 올라왔고요. 메타는 11.3배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30배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38.6배, 엔비디아가 39배, 그리고 테슬라가 33.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PR이 되게 이제 좀 낮아 보이고요. 예, 낮아졌습니다. 33배가 나오니까. 예. 반면에 이제 아마존은 주가가 계속 약세인데도 38배 이러니까 이게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다시 PR이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상에서도 상당한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그 모든 빅테크가 다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끌던 시대하고는 좀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뒤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이슈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지금 섹터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소재 유틸리티, 홈빌더 이런 섹터가 강세인데 대체로 이제 IT하고는 반대되는 BIT 섹터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고 S&P 500의 포워드 EPS는 하향 조정 마무리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7주 연속 실적 하향이 이루어진 가운데
지난주에 소폭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 EPS 추이만 보면 예. 산책하는 주인이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리막길로 예. 들어섰고 내년도에 이제 더 내리막길이 이제 경사가 좀 가파르지는 예. 이제 뭐 절벽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네, 그런 예측들도 많은데 일단은 소폭 지난주에 반등이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실적 기간에는 그 실적 가이던스를 주는 기업들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주는 기업들이 많았고 또 안 주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좀 깜깜한 구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매크로 지표들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앞으로는 4분기, 1분기를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입증해 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EPS 추이가 딱 6월부터 꺾였네요. 예, 6월부터 꺾였습니다. 예, 6월부터 꺾였고 뭐 S&P 500의 고점이 나온 게 작년 11월이었나요? 올 초입니다. 1월 4일인가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가가 어닝이 꺾이는 걸 6개월 먼저 선반영했다. 예.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 하여튼 7주 연속 지금 실적 하향이 이뤄진 다음에 예. 지난주에 소폭 반등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일부 좀 그 전략가들 사이에 가치주와 성장주 논쟁이 좀 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그 반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전 반등하고 좀 다른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 예.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6월 중순에 그 S&P 500 저점이 3,667이었고요. 네, 그렇죠. 지난번 바로 이제 10월 12일 날에 S&P 500 저점이 3,577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6월 16일 날에 저점부터 시작해서 8월 16일까지 두 달간의 그 반등이 있었거든요. S&P 500에. 그때 4,305포인트까지 가면서 17.4%가 올랐고요. 지금은 지난 10월 12일 대비 12.6%의 반등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약간 좀 데자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파월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시하면서 그때부터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 30일 날 또 파월에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30일이면 오늘이 28일 월요일이니까 예. 월, 화, 수. 예. 예, 수요일. 예, 그렇습니다. 밤이네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또 파월이 약간 어떤 그 약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면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그 지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그 이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좀 다른 점이 예. 지금 그때가 이제 8월 27일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8월 16일 날 고점이 나오고 예. 4,300.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 있기 전까지 주가가 거의 열흘 동안 미리 빠지더라고요. 예. 먼저. 예, 그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지금은 3일 뒤에 연설이 있는데도 주가가 나름 이제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 예. 그게 또 미리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기가 막히게 또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리가 빠지는 구간하고 주가가 오르는 구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했다는 거는 다 그렇죠. 아실 것 같고요. 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때 국채 금리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상류십이 특히나 채플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국채 금리를 안 보고 그냥 시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난 6월 16일 날의 국채금리 상단이 3.5%
30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빠른 시간에 2.57%까지 한 거의 100bp 정도 빠지면서 네.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네. 이번에도 국채금리 상단이 4.2%를 찍었었거든요. 4.24%까지 찍었다가 지금 3.68%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구간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굳이 지난번에 상승의 논리하고 지금 상승의 논리하고 약간 시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6월 중순에 지수 상승의 그 논리를 그 얘기하는 거로는 이제 금리가 지수 반등의 트리거가 됐다는 거 다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중순에는 미국 시장이 단기 저점에서 반등 시에 기술주 또는 나스닥 반등이 가장 탄력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IT나 빅테크들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했었고요. 전반적인 기술주, 반도체도 강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높은 멀티플을 받는 기술주가 금리에 민감하므로 빅테크 등 기술주들이 금리의 하락 시 반등도 강하다. 네. 이런 설명이 가능할 논리적으로 네. 그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10월 중순에서 단기 저점 이후 반등에 대한 해석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다우가 가장 강했다. 역시 이제 다우의 상승의 속도들이 다른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그 결과치를 보고 나오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가치조의 상대 속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6월 16일하고 8월 16일 이전의 반등 구간 그리고 최근에 10월 12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의 반등 구간을 살펴보면은 지수의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P 500 기준으로 17.4%하고 12.6%가 되는데 빅테크가 속해 있는 특히 이제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속해 있는 자유소비재의 반등이 상당히 약합니다. 네. 지수가 12.6% 상승하는 가운데 자유소비재 섹터는 1.0%. 지난 그런데 6월 달 반등 때는 29%가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IT는 그럭저럭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그래도 한 자릿수 후반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IT는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정도가 이번에 반등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18.7%가 해서 IT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약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네요. 일부 이제 종목 간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빅테크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속해 있는 빅테크 종목들 중에 이제 구글하고 메타가 있잖아요. 네. 그 상당히 많은 비중을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 두 종목들의 비중이 한 30-40%가 되는데 그 구글하고 아마존이 이번에 구글하고 메타가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구글이 거의 오르지 못했고요. 그렇네요. 메타가 12.6%가 빠지면서 네. 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섹터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6월 달에 자유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의 그 상승률이 상당히 그 지수 정도 또는 지수보다 강했던 반면에 이번에 그 약했던 요인으로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주요 종목의 섹터, 그 주요 종목이 상당히 약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실제로 구글은 이제 디지털 애드버타이징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별로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아마존도 역시 실적 자체나 비용 자체,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주가 탄력이 덜했고, 테슬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위터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되면서 이번 상승장에서도 지수가 12.6% 오르는 가운데 오히려 15.8%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유소비재 섹터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메타도 역시 여전히 비용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섹터들을 보면은 그 어떤 특정 섹터가 막 세게 올라서 견인을 했다기보다도 네. 골고루 올랐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12.8%, 헬스케어가 12.3%, 그리고 산업재, 소재가 19%, 뭐 19.9%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네요. 사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산업재 소재가 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금융도 예. 19% 올랐어요. 예, 금융도 19%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클리컬한 업종에 속하는데 경기 침체하고는 좀 무색하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에 반등장에서 그 지수보다 아주 그 서프라이징하게 오른 건 아니지만 지수 수익률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헬스케어는 지수 정도 올랐고 유틸리티, 에너지, 뭐 홈빌더 그리고 필반 지수가 25.1%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가운데 그 빅테크가 속한 섹터가 상승률이 상당히 둔했는데 빅테크 속한 섹터의 빅테크 개별 종목들이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상승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확연히 지난 6월달 예. 중순 이후의 반등과 이번 반등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니까 예. 특히 6월 16일부터 8월 16일 반등의 주역은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44%, 아마존이 40%, 예. 애플이 33%. 예,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었고 이런 반등이 지난 3월달에도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 3월 말까지 예. 강하게 올라갈 때도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이 반등의 주역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테슬라, 아마존이 15% 이상씩 오히려 빠져버리고요. 예. 예, 다른 소재 그리고 산업재, 금융 예. 이런 것들이 강하면서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게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말 경기 침체를 좀 더 반영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더 하락을 했을 때 예. 그럴 때는 뭐가 올라올지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IT의 그 상승률 자체가 좀 전체 그 S&P 500보다도 좀 밋밋하고 또 자유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이 밋밋한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그 금리가 빠지는 레벨 자체, 그 수준 자체가 여기에서 더 강하다면 네. 이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빅테크나 이런 그 IT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낼 때는 네.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더 급하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레이 확대를 반영을 하면서 세게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그 빠지는 폭도 약간 약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둔화 이슈들도 각 그 개별 종목들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은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빅테크 개별 종목들 간에 입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더 급하게 빠진다면 빠진 그 지금 주가 하락폭을 충분히 그 세게 그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금리의 하락 속도나 하락폭이 얼마나 더 강할 것이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이슈로 그 시장에 약간 우려를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숫자로 증명을 해줄 것이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예약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금리 쪽 보시면은요, 네.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그 미국채 10년물이 지난주에도 15bp 빠져서 3.68%를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채 2년물은 상대적으로 덜 빠져서 4.4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7bp 정도 더 마이너스 폭이 확대돼서 77bp까지 네. 더 확대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단기금리 쪽을 페드의 어떤 네. 스탠스 변화로 해소시켜 줘야지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이제 악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33%로 6bp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실질 금리는 1.35%로 마이너스 21bp. 요거는 그 미국채 10년물이 확 빠지면서 발생한 일이고요. 회사채도 역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도 트리플 A 등급이 4.45%까지 내려와서 지난주만 21bp가 빠졌고요. 그리고 무디스 BAA 등급도 5.73%까지 내려와서 지난주에 21bp가 빠졌습니다. 하이힐드도 역시 같이 빠져서 22bp가 빠져서 하이힐드가 8.5%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13bp가 빠져서 4.52%.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위험 선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수 전반적으로 좀 온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상품 시장은 유가가 4.8% 정도 빠져서 76.3불을 기록하고 있는데 리그 카운트 기준으로는 주간 기준으로 4기가 늘어서 627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0.9% 정도 빠지고 3.6불 기록하고 있고요. 천연가스하고 유럽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하고 유럽 천연가스가 최근에 많이 빠진 다음에 소폭 좀 반등을 해서 7%씩 정도씩 반등을 해서 미국 천연가스는 6.8불, 유럽 천연가스는 124.4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0.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105.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각도가 좀 단기적으로 좀 가파른 편이고요. 예. 원달러 환율도 0.3%가 하락해서 1334.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기업들 보시면은 주가는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0.8%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6.9%가 EPS가 하락이 됐는데요. 하이닉스 내년 실적이 최근에 많이 좀 내려와서 네. 이제 적자냐 흑자냐 뭐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소폭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같은 폭의 그 감소를 보이더라도 감소율은 더 커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 26.9%라고 하더라도 그 감소 폭은 이전에 뭐 1, 2% 줄었던 때보다 훨씬 더 작은 거라서 이거는 좀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율로만 보면은 역시 계속 트래킹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1.1%, LG엔솔 마이너스 4.5%, 하이닉스 마이너스 3.7%, 그리고 LG화학이 계속 좋고요. 2.4% 정도 올랐고, KB금융이 2.9%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요. 이익 전망도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YTD로 코스피는 18.1%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24.6%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S&P 500하고 코스피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같아졌다가 어떤 때는 좀 벌어졌다가 하는데 이번 주에 좀 힘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11월 25일 기준 코스피 PER은 11.7배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PBR은 여전히 0.88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7.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 보시면은 크게 뭐 변한 건 없고요. 하이닉스가 계속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뭐 75배 이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제 추정치가 확 줄어들면서 PER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25배, 35배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5배, 4배, KB금융 4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옆에 표가 예.
코스피 표인데 예. 여기 표에 S&P 500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이걸 요것만- 안 고치면 예, 안 요- 고쳤네요. 예. S&P 500이 아니라 요게 코스피고 예, 코스피 맞습니다. 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예. 데이터는 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국고채 10년물이 3.62% 우리를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18bp가 하락을 했고요. 지난 10월 21일 날 4.63%를 기록했다가 거의 100bp가 한 달여 동안에 하락을 했습니다. 3년물은 3.64%를 기록해서 역시 15bp가 하락을 했고요.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3년물 약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0.0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2.1조가 줄어서 47.7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0.3조 원 늘어서 17.0조 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좀 약했는데 12.1조 원 기록을 해서 지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 봤을 때 7.7조 원이 줄었고요. 거래소 6.9조 원, 코스닥 5.2조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날 S&P 500하고 코스피, 예. 미국장, 한국장, 밸류에이션 그리고 신용 상황, 예. 채권 시장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